4학년 여러분 안녕하세요. 꺾은 선 그래프 9번째 시간입니다. 수학 114쪽에서 115쪽 준비해주세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알고 있나요? 각 지역마다 서로 다른 특성들이 조금씩 있죠. 그 특성들을 여러분은 알고 있나요? 우리 이번 시간은 탐구 수학 시간인데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에요. 우리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꺾은 선 그래프를 같이 공부해 볼 거예요. 여기 수일이라는 학생이 있어요. 수일이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수일이가 조사한 내용을 우리 같이 살펴볼게요. 수일이가 조사한 내용의 제목을 보면 우리 학교 학생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 밑에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학교의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6학년은 98명이고 1학년은 21명입니다.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통계청 누리집에서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우리 지역은 40대, 50대 인구가 많았고 2012년 이후로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이것만 봐서는 확연하게 눈으로 한 번에 알 수 없으니 거기 밑에 수일이가 넣은 그래프를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 지역의 인구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인구가 연도별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나타나 있죠. 그래서 2012년 부분을 보면 이 부분부터 인구가 어떻게 되고 있죠? 맞아요.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 나머지 부분 마저 볼게요. 다음으로 우리 지역의 초등학생 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초등학생 수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옆에 우리 지역의 인구 그래프 옆에 초등학생 수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그래프도 한번 볼게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12년부터 초등학생 수 어떻게 되고 있죠? 맞아요. 줄어들고 있죠. 다시 글로 돌아가서 이어서 읽어볼게요. 전체 인구에 비해 학생 수가 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라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처음에 봤던 인구 그래프 한번 볼게요. 이 그래프도 2012년부터 줄어들고 있었는데 두 개 그래프 비교해보면 어디가 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맞아요. 초등학생 수 그래프죠. 왜냐하면 그래프가 매우 가파르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역의 인구보다 초등학생 수 그래프가 더 기울기가 가파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이어서 읽어볼게요. 우리 학교의 학생 수가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는 전체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서 더 조사해 봐야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수일이의 조사 내용이, 조사 과정이 끝났어요. 자, 이렇게 수일이처럼 우리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건데 그 전에 수일이가 어떻게 조사했는지, 수일이가 어떤 것을 조사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게요. 자, 이 두 그래프와 아까 수일이가 조사한 과정을 기록한 글을 보면서 한번 질문과 답변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수일이가 조사한 내용은 무엇인가요? 학생 수가 줄어드는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수일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인구를 조사했죠. 그리고 수일이는 어떻게 조사했죠? 맞아요. 통계청 누리집을 이용했다고 했는데 그 누리집의 이름은 국가통계포털이라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스스로 조사를 할 때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수일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인구는 어떻게 변했죠? 네, 그렇죠. 2012년에 조사한 이후로 계속 줄어들고 있었죠. 그리고 수일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초등학생 수는 또 어떻게 변했나요? 맞아요. 2012년부터 계속 줄어들었죠? 수일이가 조사한 자료를 어떤 그래프로 나타냈죠? 맞아요.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냈죠.
수학 115쪽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직접 조사해 봅시다. 살고 있는 지역을 조사하려고 할 때 관심이 있는 주제에 동그라미표 하세요. 관심이 있는 다른 주제가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그 밑에 노란 박스 안에 한번 볼게요. 인구, 강수량, 학생 등 많은 주제들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이 관심 있는 것에 동그라미표 하고 그 주제에 관해서 정확히 어떤 것을 조사할지 계획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환경에 관심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조사할 수도 있어요. 우리 지역은 자동차가 많아 공기오염이 심할 것입니다. 공기오염에 대해 알아보고 싶습니다. 라며 계획을 세울 수도 있고 또는 교통에 관심이 있어서 아침 등굣길에 자동차가 많은데 우리 지역의 자동차 수의 변화를 시청의 누리집에서 알아보고 알맞은 그래프를 사용하여 나타내 보겠습니다. 라면서 계획을 세워봐도 좋아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서 동그라미표 하고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생각해 보았나요? 다음 부분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조사한 것을 정리하여 써보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조사한 내용을 어떤 그래프로 나타내면 좋을지 생각해보고 알맞은 그래프로 나타내보세요. 조사 내용을 정리하는 부분이 있는데 선생님은 국가통계 포털 사이트, 국가통계 포털 누리집에 들어가서 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평균 연령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 목적은 우리 지역의 평균 연령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조사 시기 적어주고요. 자료 수집 방법도 적어줍니다. 수집한 자료는 다음과 같아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조사를 했고요. 연도별 평균 연령을 표로 나타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완료가 되었으면 이 표를 바탕으로 그래프로 나타내 보세요. 그래프로 나타낼 때는 준비물 8을 한번 이용해 보세요. 자, 그런데 선생님 저는 조사하는 과정이 조금 어려워요 하는 학생은 선생님이 다음에 보여주는 영상을 참고해 보세요. 이 영상은 선생님이 국가통계 포털 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입니다. 선생님이 어떻게 자료를 누리집에서 찾고 표를 작성했는지 그 과정을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먼저 네이버에 국가통계 포털이라고 입력하고 검색합니다. 그리고 국가통계 포털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거기서 왼쪽 위에 국내 통계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국내 통계 메뉴 밑으로 통계 목록, 주제별 통계, 기관별 통계, 이 지방지표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는 우리 지역의 자료를 조사할 것이기 때문에 이 지방지표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지방지표 주제별 카테고리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주제별 카테고리에는 인구, 가족, 건강, 교육 등등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선생님은 인구 부분을 들어갔어요. 그 중에서 평균 연령을 눌러보면 이렇게 많은 지역의 지표들, 많은 지역의 자료들이 나오는데 우리는 우리 지역만 조사할 것이기 때문에 몇 가지 항목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항목 부분에 들어가면 총 인구만 궁금한 것이므로 다른 것은 다 체크, 해제하고 다음 두 번째, 행정구역별 읍면동이라고 적혀있는 메뉴를 들어가면 이렇게 전국,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전국의 자료들이 나오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체 해제하고
내가 알고 싶은 지역만 체크합니다. 여기까지 마무리가 됐으면 세 번째, 연령별 카테고리 눌러줍니다. 연령별 카테고리 눌러주면 이렇게 평균 연령에 체크가 되어 있어요. 이것 확인하고 옆으로 넘어갑니다. 시점으로 넘어갈게요. 시점은 우리가 조사하고 싶은 날짜, 시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2016년부터 조사하고 싶어서 2016년으로 설정을 했어요. 시작 시점은 2016년이고 마지막 시점은 2019년이에요. 그래서 2016, 2017, 2018, 2019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오른쪽 통계표 조회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렇게 통계표 조회를 누르게 되면 인천광역시만 2016년부터 2017년, 2018년, 2019년까지 연도별 평균 연령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2016년에는 39.9, 2017년에는 40.4, 그리고 2018년에는 41.0, 2019년에는 41.5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보고 교과서에 115쪽에 표를 채워 넣었어요. 과정을 찍은 영상 잘 보았나요? 이 영상을 참고하면서 여러분도 조사 내용을 잘 정리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 활동을 모두 마친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 수학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